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은퇴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있는데요. 이 둘은 세금 혜택이 완전히 같지만 100%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제약이 있어서 좀 더 불리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의 세입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까지 보통 투자하고요. 그 이상으로 돈을 넣고 싶을 때는 IRP에 300만 원, 그리고 또 더 넣고 싶으면 다시 연금저축으로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은퇴계좌가 두 개로 좀 분리가 되고 관리하는 게 좀 짜증나긴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퇴직금도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연금저축으로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퇴사하면 또 IRP 계좌를 만들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데, 오늘은 이 IRP 계좌를 이렇게 세액공제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IRP 다 신경 쓰지 않고 연금저축 계좌 하나로만 심플하게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연 600만 원 이상 내가 돈을 넣고 싶을 때 연금저축 몰빵하는 거랑 연금저축 IRP 병행하는 거랑 비교할 거고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을 때 역시 이거를 IRP를 깨고 연금저축에 몰빵하는 거랑 그냥 IRP 유지하는 거랑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자, 세액공제가 이제 원래는 내가 납입하는 돈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거예요. 근데 연 600만 원 이상의 돈을 넣는 분들은 이게 소득이 아마 높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6.5%가 아니고요. 13.2%밖에 환급받을 수 없어요. 실제적인 환급률은 이걸로 봐야 되는데요.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900만 원, 뭐 혹은 그 이상 몰빵 납입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 연 79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병행했을 때는 119만 원, 즉 이 둘의 차이는 40만 원 차이예요. IRP 계좌를 좀 같이 했을 때 그래도 4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혜택이 큰 거죠. 근데 얘는 30%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연금저축 몰빵에 비해 아무래도 불리하죠. 지난 30년간의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미국 주식 100%가 연평균 수익률 10.34%, 주식 70%, 채권 30%로 분산했을 때는 얘가 IRP죠. 그럴 때는 연수익률이 8.72%예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그대로 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연금저축에 100% 그냥 30년 동안 몰빵 투자했을 때는 최종 잔고가 18억 4천, 그리고 IRP 계좌를 같이 분산해서 했을 때는 16억 6천으로 이제 이 둘은 한 1억 8천만 원 차이가 생겨요. 반면에 세액공제 차이는 40만 원은 30년간 해봤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너무 차이가 명확하긴 하죠. 근데 이 연 40만 원의 세액공제 차이를 그냥 쓰지 않고 재투자했다. 10.34% 똑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7,700만 원 차이가 좀 좁혀져요. 그래서 최종 차이는 이제 1억 원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IRP 굳이 할 필요 없구나. 그냥 몰빵해서 투자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함정이 얘는 투자 기간이 30년일 때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만 55세까지 막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몰빵 투자의 경우 10년 동안 이제 최종 금액은 1억 5,800, 반면 IRP 병행한 계좌는 1억 5,300. 그러니까 이 둘의 수익금 차이는 470만 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액공제 10년 동안 차이가 4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없죠, 사실. 아까처럼 버라이어티한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얘는 사실 100% 내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수익인데, 솔직히 투자 수익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채권을 30% 가져가면 당연히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이게 표준 편차인데요. 거의 1년에 5%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최대 하락폭도 주식은 반토막 났던 데 비해서 채권을 섞으면은 30%대로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죠. 특히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이게 은퇴기간까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근데 100%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나이가 어린 한 20, 30대, 뭐 30대 초중반까지면요,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않더라도 그냥 연금저축 계좌에
몰빵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반면에 내가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상이고 투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 투자 성향이 주식의 100%는 좀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분은 IRP랑 같이 병행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물론 이 게시는 이제 이거 수익률은 S&P 500 기준인데요. 내가 만약에 나스닥이나 뭐 반도체 혹은 뭐 AI ETF 같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환율이 계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까지 고려하면은 이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IRP 이 30% 안전자산도 이제 무조건 100% 채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TDF나 혼합 상품을 섞으면은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부러지게 무조건 나이가 어리면 이게 유리하고 나이가 많으면 얘가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각자의 이제 성향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향이나 나이 상황에 맞게 은퇴 시기 같이 이런 거에 맞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뭐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저는 은퇴 계좌가 그냥 심플하게 한 개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게 싫어서 저는 IRP 계좌는 안 하고요. 그냥 연금저축 계좌만 몰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내가 세액공제를 이제 안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거든요. 만 55세 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퇴직금을 내가 IRP 계좌로 받았을 때 이거 계좌를 깨고 그냥 연금저축 계좌에 합칠지 아니면 IRP 계좌로 좀 옮겨서 그냥 계속 IRP 계좌에서 운영할지. 자, 이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는 이거 만 55세 이후에는 가능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거 그냥 계좌를 깨고 해지하고 옮겨야 돼요. 그럼 해지할 때 퇴직금에 대한 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사실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한 좀 부담이 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냥 IRP 유지해야죠. 반면에 세금 부담이 좀 별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해지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합치는 게 나은 거예요. 퇴직소득세는 내 월급이랑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세율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이게 5년 동안 근속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1,500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퇴직소득세는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계좌 그냥 해지한다고 해도 10만 원 빼고 1,498만 원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만 원 부담 없이 그냥 IRP 계좌에서 운영했을 때랑 내가 그냥 퇴직소득세 부담하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30년 동안 운영했다 가정하면요. IRP는 약 2억 원이 되고요. 연금저축 몰빵 투자는 3.3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1억이 넘죠. 근데 아까 페널티 세금 10만 원에 비하면은 너무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제 IRP 계좌를 따로 관리하게 되면은 이거 일단 계좌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짜증나고 얘는 안전자산 비중이 30% 미만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제 알림이 울려요. 그래서 투자자산을 팔아서 이걸 또 맞춰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도 생기죠.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퇴직금은 무조건 해지하고 그냥 IRP 해지하고 연금저축 계좌에 넣는 게 정답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30년 투자했을 때의 경우고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생각보다 그 투자 기간이 짧다. 그리고 나는 근속연수가 길어서 퇴직금 규모도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만약에 8천인데 20년 근무했어요. 나이도 한 4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일단 좀 커요. 퇴직금이 1억 3천이고요. 퇴직금 부담, 소득세 부담하는 게 한 240만 원. 그러면 얘를 그냥 퇴직소득세 부담 없이 IRP 계좌에서 바로 투자했을 때랑 퇴직소득세를 내가 부담하고 깬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서 10년간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요. IRP가 3.1억 원, 연금저축이 3.6억 원. 그러니까 역시 연금저축 계좌가 더 수익이 좋죠. 근데 아까처럼 뭐 버라이어티하게 막 차이 나진 않죠. 그리고 함정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에 이 1억 2,800 이 퇴직금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연간 1,800만 원이라는 이 투자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으려면은 거의 한 6, 7, 8년 걸리겠죠. ISA 계좌를 활용한다고 해도 3,800만 원이니까 이거는 한 3, 4년 걸리겠네요. 근데 역시 좀 귀찮고 얘를 나중에 또 만기 때 이걸로 합쳐야 되잖아요. 이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죠. 또 40대 중반에
퇴직금을 1억 넘게 받아서 이 돈을 100%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이 퇴직금의 규모가 크거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투자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IRP 계좌를 받아서 그냥 유지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자, 내가 돈을 600만 원 이상 이제 은퇴 계좌에 넣고 싶다. 자, 나이가 어리고 성향이 공격적이면은 연금저축 계좌에 그냥 몰빵하는 게 유리합니다. but 나이가 좀 많고 투자 기간이 짧고 성향이 보수적이라면은 IRP 계좌랑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병행하는 게 유리해요. 두 번째, 퇴직금을 내가 IRP 계좌로 받았을 때 얘를 퇴직금이 크지 않고 나이가 어리면요 그냥 깨고 퇴직소득세 얼마 안 되니까 연금저축 계좌에 합쳐서 하는 게 낫고요. 퇴직금이랑 이 세금 부담이 크고 또 역시 나이가 많으면은 그냥 IRP 계좌를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랑 좀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퇴직연금이나 뭐 IRP나 이 30% 안전자산 룰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을 내가 그냥 투자하겠다는데 정부에서 야 너네 이거 이상하지 마. 이 막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시장에 거의 400조 시장에 거의 82% 350조라는 돈은 투자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원리금 보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게 없어도 시장은 80% 이상이 투자가 안 되는데 이게 2024년에 모든 자산 가격이 불꽃같이 올랐잖아요. 이때 나스닥 한 차익까지 포함하면은 수익률이 거의 40% 이상 났거든요. 근데 이 은퇴 계좌에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수익률이 이제 0에서 4% 사이였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리스크인 세상인데 이거를 막고 있는 것도 어이없고 350조이라는 돈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 어이없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노인들 복지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국채를 엄청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안전자산 30% 룰이 풀어져서 이 원리금 보장형에 있는 이 돈들이 빠져나간다? 사실 이거 거의 다 국채거든요. 그러면 이 국채 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국채를 많이 사주던 국민연금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채권을 줄여야 되거든요. 보험사가 원래 제일 국채의 큰 손이었는데 보험사도 고령화로 이제 보험금이 자꾸 지급되다 보니까 이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죠. 여기에 이 350조 가까이 되는 이 거의 다 국채인 이 안전자산까지 만약에 투자로 빠져나가면은 이 국채 수요 답이 없죠. 국채가 팔리지 않으면요 이게 시장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나 부동산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이 돈이 만약에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돼서 연간 정말 10% 수익만 내면은 이게 1년에 35조 원이라는 달러 수익을 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작년 순이익이 32조 원이니까 삼성전자보다 낫네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되면은 국제 수요가 붕괴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은행이랑 보험사의 로비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둘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가입자의 은행은 87%, 보험은 거의 90%, 이게 다 원리금 보장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증권사랑 다르게 이 관리 수수료까지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퇴직연금 IRP 시장이 너무 꿀 빠는 장사예요. 근데 만약에 이 30% 안전자산 룰이 풀리고 이런 여기에서 원리금 보장 돈이 증권사 ETF 같이 그냥 이런 투자로 빠져나가면은 너무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겠죠.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 기득권 은행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싫잖아요. 얘네는 이 30% 룰이 계속 있길 바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부도 국채 수요 때문에 이거가 없어지지 않길 바라고 은행과 보험사의 카르텔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얘가 없어진단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과연 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IRP 계좌가 단기간에 30% 안전자산 룰이 없어진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원리금 보장이 줄어들고 투자하는 비중이 올라가고는 있죠. 근데 그래도 82%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심지어 3년 전에는 88%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놀랍죠.
우리가 부동산 몰빵 자산 구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국민들의 금융 투자에 대한 좀 이해와도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또 퇴직금을 진짜로 노후 자금으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이게 거의 집 살 때 깨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때문에도 많이 깨고. 얘 둘을 합치면은 80%가 그냥 집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택연금 자체를 어차피 그냥 연금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런 인식도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못 빼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타깝죠. 자, 세 줄 요약하면은, 자,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성향이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IRP보다 연금저축 계좌에 몰빵 납입하는 게 유리하고요. 반면에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나는 퇴직금 규모도 크고 그리고 성향이 난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IRP 계좌 혜택을 좀 유지하면서 살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리스크한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자산 30% 룰은 없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IRP 계좌를 어떻게 할지는 각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RP랑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이 중도 인출도 있는데요.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그냥 계좌를 전체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 자유롭게 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해요. 부분적으로 인출도 가능해요. 그리고 담보대출도 가능하고요. 훨씬 좀 유연하죠. 그리고 내가 해외로 이주했을 때 IRP는 안 되지만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서 3.3에서 5.5%만 딱 세금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물론 이 혜택이 너무 이민이 많아지면은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막장으로 가면은 그냥 세금 다 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카페에 한번 올렸더니 공격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각자의 성향과 상황과 나이에 맞게 잘 판단하는 의미니까요. 또 너무 공격적인 댓글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